안녕하세요. 저는 윈드리버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운철 차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윈드리버의 다이거노스틱스란 최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하시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문제의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디버깅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콘솔 터미널로 출력되는 메시지를 보고 디버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에러나 경고 메시지를 전혀 출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죽는다거나 또는 예측된 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좀 더 골치 아픈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상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일주일이나 아니면 열흘 이상 걸려서 디버깅용으로 프린트 메시지 하나를 넣고 문제가 재현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제품의 개발 및 양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품질에 대한 QA 테스트들을 거쳐서 고객 사이트에 제품이 설치가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면 그나마 버그 수정이 간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QA 단계에서 발생하면 버그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고객 사이트에 설치된 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물론 이런 시간적인 부분 외에도 QA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제품이 출시가 될 거니까 그만큼 타임 투 마켓이 오래 걸릴 것이고 고객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이 직접 출장을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워크벤치 다이거노스틱은 이런 부분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디버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으리라 짐작되는 곳에 프린트F 부문을 집어넣어서 컴파일하고 타겟에 다운로딩을 하거나 아니면 플래시에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해서 다시 동작시키는 절차를 이용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드릴 워크벤치 다이거노스틱은 이런 용도에 적합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워크벤치 다이거노스틱은 크게 센서 포인터와 코어 덤퍼의 두 가지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센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거나 재컴파일하지 않고 또 동작 중인 타겟을 재부팅하거나 재실행하지 않고 타겟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램상의 실행 바이너리 파일 자체를 패치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코드를 집어넣는다거나 바꿔치기를 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버그 패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발하시면서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프린트F를 여러 개 넣어서 동작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프린트F 문들을 빼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겟 시스템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문자를 찍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시리얼의 동작 특성상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센스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이런 프린트F를 시리얼 포트로 직접 문자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호스트에서 네트워크로 받아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순히 메모리에 라이트했다가 네트워크 패킷으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리얼로 출력하는 것보다 수십 배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어서 타겟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는 요즘은 대부분 100메가인데 시리얼은 최대 100K니까 프린트F를 많이 사용하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코어 덤프 기능은 타겟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익셉션이 발생을 해서 리부팅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떤 동작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참고로 이런 센스 포인트나 코어 덤프 기능은 윈드리버의 RTOS인 VxWorks나 윈드리버 리눅스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서 포인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타겟 시스템은 커널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OS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OS 영역이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해 printf 구문을 넣는다거나 또는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 센서 포인트는 실제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부분만 별도의 센서 포인트라는 모듈로 만들어서 동작 중인 실행 코드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센서 포인트는 C나 C++로 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패치한다거나 인터럽트 핸들러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커널 스페이스의 코드도 패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코드나 다른 곳에서 받은 바이너리 파일을 다이내믹하게 패치할 때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센서 포인트 모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ANSYS 언어 형태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센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에서와 같이 F5란 함수가 있을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센서 포인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함수를 시작하는 부분에 센서 포인트를 넣을 경우에는 on entry를 넣어서 입력 아규먼트를 확인한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함수 내부의 특정 라인 위치에 내가 원하는 코드를 넣을 때는 onLine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리턴되기 직전에 사용할 때에는 onExit 형태로 사용을 해서 리턴 값을 확인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센서 포인터에서는 로컬 변수나 전역 변수를 수정한다거나 printf로 출력하는 문장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F5 함수 자체를 내가 원하는 코드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로그 기능을 사용하여서 printf로 콘솔에 출력하는 대신에 메모리에 쓰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스트 컴퓨터에서 로그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센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이내믹 패치가 수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일 왼쪽 박스가 원래의 F5 함수의 실행 코드고요. 여기에서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센서 포인트를 집어넣은 경우가 됩니다. 제일 오른쪽의 박스가 사용자가 작성한 센서 포인트 모듈이 되는 것이고 가운데 박스가 타겟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센서 포인터 매니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센서 포인트 모듈을 타겟으로 다운로딩한 뒤에 센서 포인트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실제 실행 코드의 인스트럭션을 다이내믹 패치로 브랜치하는 인스트럭션으로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치가 되면 일반적인 함수 호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아규먼트나 리턴될 어드레스 등을 스택에 저장하고 레지스터 값을 저장한 뒤에 센서 포인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하고요. 센서 포인트 수행이 완료된 뒤에는 스택에 저장된 것을 복구하고 원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한 뒤에 브랜치된 그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리턴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센서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널 설정에 센서 포인트를 지원하도록 하는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고요. 거기서 include를 선택하면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은 커널 설정을 하는 워크벤치의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윈드리버의 통합 개발 환경이 예전에는 토네이도나 스니프 아니면 비전 클릭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여러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VxWorks든 윈드리버 리눅스든 아니면 JTAG 기반 디버깅 툴이든 상관없이 워크벤치 하나로 다 통합되어서 여러 툴을 익힐 필요 없이 워크벤치 하나만 익혀두시면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워크벤치에서 센서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벤치에서 원하시는 소스 코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소스 코드의 라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이나 온엔트리 또는 온엑싯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센서 포인트 형식에 맞는 템플릿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게 센서 포인트를 작성하는 간단한 예가 됩니다. 왼쪽이 원래의 소스 코드이고 오른쪽이 자동적으로 생성된 센서 포인트 소스 코드가 됩니다. 센서 포인트 코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입력된 코드이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코드입니다. 왼쪽의 adder.c라는 원래의 소스 코드에서 adder 함수 내의 임의의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onEntry를 추가를 해서 add 함수 호출 시 전달된 아규먼트를 프린트하는 문장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while 문의 시작 가로가 있는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onLine 형태의 센서 포인트를 추가한 뒤에 num이라는 변수를 센서 포인트의 로고 형태로 저장하는 문장을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adder 함수 내의 아무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onExit 형태의 센서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adder 함수가 리턴되기 전에 리턴 값이 뭐가 리턴될 건지를 확인하는 printf 문장을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서 포인트 모듈을 만들게 되면 확장자가 spc인 센서 포인트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 파일을 컴파일하면 센서 포인트 실행 코드인 센서 포인터 모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센서 포인트 모듈을 타겟 시스템으로 다운로딩하고 이네이블 하게 되면 타겟 시스템에서 운용 중인 램상의 실행 코드를 패치를 해서 센서 포인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각 타겟 시스템은 IP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 타겟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센서 포인트 모듈을 그림에서와 같이 트리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Enable, Disable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타겟에서 저장한 로그를 FTP를 통해서 호스트로 업로드를 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로그를 워크벤치 내의 센서 포인트 로그 뷰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로그 뷰어에서 특정 로그를 선택하게 되면 이 로그에 대한 원래 소스 코드 내용과 패치한 센서 포인트의 내용을 소스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 아이디나 태스크 아이디, 실행 시간 등의 칼럼은 선택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는데 특히 타임 델타 값을 이용해서는 어떤 함수의 엔트리부터 엑시까지의 수행 시간을 구하는 용도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로그는 필터링을 한다거나 엑셀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시스템에서 익셉션이 발생 시 생성되는 코어 이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이미지는 타겟 시스템에서 커널 초기화나 인터럽트 핸들러 수행 시 페이탈 시스템 익셉션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감지된 커널 패닉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또 시스템에는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커널 태스크 레벨의 익셉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코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코어 이미지는 익셉션 당시의 시스템을 스냅샷을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저장하게 됩니다. 물론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강제로 코어 이미지를 생성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어 이미지는 타겟의 익셉션 발생 시 리부팅이 될 것이고 리부팅 시에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저장된 코어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로드된 코어 이미지를 워크벤치를 통해 열게 되면 익셉션 발생 당시에 어떤 태스크들이 있었고 그 상태는 어땠고 특정 메모리에는 어떤 값이 있었고 레지스터 값들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익셉션을 발생시킨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으며 어떤 함수 호출에 의해 문제의 부분이 수행됐는지를 콜스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어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에는 인터럽트나 스케줄링이 디세이블 되게 됩니다. 코어 이미지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하는 램의 특정 영역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지정한 플래시와 같이 특정 디바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 이미지가 저장되고 난 후에는 타겟을 리부팅하게 됩니다. 브릭스웍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커널 태스크가 브릭스웍스의 실행 코드 영역을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성한 커널 태스크에서 브릭스웍스의 실행 코드인 텍스트 섹션에 쓰기를 수행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OS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겟 시스템의 OS 실행 코드 영역이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코어 이미지의 크기는 타겟 시스템의 메모리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타겟 시스템의 메모리가 큰 경우에는 코어 이미지를 Z립이나 RLE를 통해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어 이미지만 있으면 디버깅을 위해서 실제 타겟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고 코어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업로드된 코어 이미지를 워크벤치에서 열게 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익셉션 발생 당시 어떤 태스크가 어떤 부분을 수행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를 스택 백트레이스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소스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 정보나 세마포, 메시지 큐 및 로컬 변수, 전역 변수, 메모리 값, 레지스터 값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발자들이 사용하시는 워크벤치 다이어그노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워크벤치 다이어그노스틱을 QA 단계의 시스템 테스트나 검증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된 개념의 랩 다이어그노스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랩 다이어그노스틱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크벤치 다이어그노스틱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버와 사이트 매니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워크벤치 다이어그노스틱을 통해 개발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시험용 코드나 예외 처리나 특정 입력에 대해 시스템을 시험하는 센서 포인트를 작성을 해서 QA 부서로 전달하고요. QA 엔지니어는 이러한 센서 포인트를 가지고 시스템을 시험하거나 또는 직접 테스트용 센서 포인트를 작성해서 시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버는 개발 부서와 QA 부서 간의 중앙 집중식 서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부서나 사이트에서 작성한 센서 포인트들을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버에 저장해 두고 필요한 센서 포인트를 타겟 시스템에 다운로딩하여 시험하거나 시험 시 발생한 센서 포인트의 로그나 코어 이미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매니저는 각각의 분산된 사이트마다 설치되어서 여러 타겟 시스템과 연결되어 각각의 타겟 시스템에 필요한 센서 포인트 목록을 관리하고 센서 포인트를 다운로드하며 역으로 각각의 타겟 시스템에서 발생된 로그나 코어 이미지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랩 다이어그노스틱을 사용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및 검증 테스트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시스템을 리부팅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개발자가 문제를 찾기 위한 센서 포인트를 작성을 해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버로 전송을 하고 QA 테스트 엔지니어는 이 센서 포인트를 다운로드해서 수행하게 되면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한 로그가 만들어지고 이 로그는 자동적으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수집된 로그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센서 포인트를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회사 내부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랩 다이어그노스틱이 제품이 개발된 후 고객 사이트에 설치된 후에 발생하는 기술 지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된 개념인 필드 다이어그노스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판매돼서 실제로 고객 사이트에 설치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기술 지원 시에는 서비스 엔지니어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 개발 담당자에게까지 넘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상황 재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격에서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엔지니어를 통해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개발자가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문제 파악 및 해결을 하는 경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드 다이어그노스틱은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필드 다이어그노스틱도 랩 다이어그노스틱과 유사하지만 필드 다이어그노스틱은 동일한 회사 내의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사이트에 설치된 타겟 시스템을 액세스하려면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드 다이어그노스틱에서는 사용자 인증을 통해 접속을 제한하며 시큐어 소켓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사이트 매니저는 각각의 고객 사이트에 설치되어서 자동적으로 로그를 수집하게 되고 사용자가 지정한 CD-ROM 등의 장치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로그는 보안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버로 전송이 되며 보안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메일이나 CD-ROM 등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제조사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된 로그나 코어 이미지 등을 통해 개발 엔지니어는 고객의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패치를 미리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필드 다이어그노스틱은 이처럼 개발부서와 기술지원부서 간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센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센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프린트F 문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타겟에서 동작 중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단순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list new, delete의 명령을 통해 사용자가 지정한 메뉴를 추가 삭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IP 비디오 서비스라는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요. 실행 중인 이 어플리케이션을 멈추지 않고 동적으로 printf 문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해당 소스 파일인 controller.c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 인풋을 처리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요. fio rd string 이란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p 캐릭터 라인이란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시리얼 콘솔로 출력하는 printf 문장을 넣어 보겠는데요. fio read string 직후인 107번째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뜨게 되고요. insert sensor point 메뉴에서 온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워크벤치 다이어그노스틱은 자동적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에디터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생성된 템플릿 내에 온라인 블럭이 생기고 이 안에 사용자의 입력값을 저장하는 p 캐릭터 라인을 출력하도록 printf 문을 추가합니다. 센서 포인트 이문법은 ANSY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변수값을 참조할 때는 달러 표시를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센서 포인트 소스 파일의 편집이 마쳐졌으면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센서 포인트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소스 파일의 이름과 똑같고 확장자만 SPC로 된 파일을 찾아서요.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고요. 컴파일 센서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고요. 빌드된 센서 포인트 모듈을 타겟 시스템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커넥트 창으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타겟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 빌드된 센서 포인트 모듈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센서 포인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임의의 이름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빌드된 센서 포인트 모듈을 찾아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센서 포인트 모듈을 선택을 하고 타겟으로 다운로딩을 합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된 센서 포인트를 이네이블 해서 동적으로 패치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패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리스트 메뉴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자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new 명령을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센서 포인트를 디세이블하고 타겟 시스템에서 제거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거가 되었고요. 다시 명령을 입력해서 원래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명령을 입력을 해서 SMS 서비스란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을 입력해도 아까와 같은 출력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드리버의 다이어그노스틱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A를 이용하시거나 세미나 이후에라도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문의를 하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리버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